힘들어요. 그게 본인이 단식도 나가기 어려워요. 당에서 그는 감정이입이라도 시켜야지. 근데 김성태 그렇게 했어요. 그 마흔여기 이거는 돼서는 안 되겠죠. 아이고 말이야. 이거 이 친구는 그 인민노래인가? 민노래인가? 인민노래. 그 이적 단체예요. 그래. 한국가 단체에 그 있었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헌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앉으세요. 그래서 난 서서히 이야기합시다. 형, 여 앉아서 추장. 두고 앉아. 좀 이따 잡으러 좀 이따 얘기하시고. 아, 이거 같이 해. 저쪽으로 돌아서 하지. 카메라가 이 심판하는 게 자기들 문제야. 이게 이제 법에는 보면 자연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정의라는 게 뭔가 하면 누구라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그 자연법 논리야. 거기에 어긋나는 게 헌재에서 자기들 문제를 자기가 심판한다? 그건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나그 원래 이게 헌법재판관들 할 때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그리고 여야 합의회가 한 명이거든. 근데 합의 자체가 없는 판에 그런 식으로 임명하는 거, 그것도 임명해놓고 헌재에서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심판을 해놓고 강제로 임명하라. 그것도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헌법적 관례다. 응?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합의해서 한 명, 중도적 인물하는 거. 그 헌법적 관례다. 근데 헌법적 관례에 어긋나는 짓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처리하고 그건 맞지 않죠. 하여튼 단속하시는데 몸이 상하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면 안 되고 당이 나서서 단식은 풀어야 돼요. 단식 그거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내가 보니까 그때 아마 일주일인가 있다가 내가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그래가 단식 풀고 그 당시에 드루킹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몸조리 하시고 혼자 진짜 분투하십니다. 몸조리 잘 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나는 출장이라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예, 잘하십시오. 예. 갈게. 가만히 있어. 추 대표 저기 갔나? 여기 계십니다. 자, 추 대표. 예. 내 순서 끝났어. 예. 네. 네, 나가십니다. 뭘 빼고 하라고? 잠깐 서서 백브리핑 좀 부탁드려요. 할게 없어요. 방금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 한 전 대표 북군 사태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관심 없어. 개헌의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아이.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지금 말씀은 한 전 대표에게 하신 말씀이신 거죠? 방금 기자분이 어디지? 저 MBC 기자입니다. MBC 기자한테 한 소리. 대표님 그 당내 일각에서 사전투표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전투표로 관리를 잘해야지.
사전투표를 왜 폐지를 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투표 관리를 잘하면 되지. 거기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철저히 투표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지금 폐지합니까? 그건 나는 좀 그렇다. 응? 미국 같은 경우에 투표는 한 달 전부터 하잖아요. 해외 국민 투표 한번 보세요. 한 달 전부터 해요. 근데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 그거는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님 아까 그 나라를 망쳤다, 시장님 나라를 망쳤다. MBC는 더 이상 대답 안 해. 됐어. 서울에는 어떤 일정이 국민의힘 지지율 꺾이는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자체장은 서울에 자주 와요. 대표님 조기 대선 지금 열리면 국민의힘 지지율 꺾이는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 조기 대선 열리면 어떤 강점을 좀 발휘하실 예정이세요? 말씀 한 번만 그거는 내가 지금 할 이야기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이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네, 시장님 시장 탄핵이라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선고해봐야 돼. 예?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한번 보세요. 탄핵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법률대로 했어요? 헌법재판소 법에도 어긋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다? 나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예? 법 절차에 맞게 탄핵하면 그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법 절차에 맞지 않게 탄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그 말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왜 그런 사태가 초래했을까? 절차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영장 청구도 그게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입니까? 내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조 생활한 지 지금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지만 40년이 넘었어. 나는 그런 영장 본 일이 없어. 판사가 지 맘대로 관계조항을 갖다가 배제한다? 판사가 뭐 국회인가? 그런 영장을 불법 영장을 가지고 구속하겠다고 생색을 난 거 아니야? 적법하게 해야지. 공수처에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내란 수사권이. 그 문재인이가 만든 거야. 검찰에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이 달려들어서 내란죄를 수사했다? 그 불법 수사야.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수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문재인이가 만든 법이야. 그래 놔놓고 무슨 그걸 갖다가 대통령 구속해놓고 나 들어보니까 구속영장 그것도 하루 지나서 기소를 했대. 불법 구속 아니야. 당연히 구속 취소해야지. 근데 그런 짓을 다 해놔놓고 이게 전부 계엄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모든 적법 절차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헌재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적법 절차를 안 하면 헌재는 폐지야. 박근혜 대통령 심판할 때도 헌재 재판이 잘못됐다고 내가 7년 전에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왜 잘못됐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재판은 더해. 나 어이가 없어.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국가인가? 대통령까지도 그런 식으로 몰아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고 응징을 받는 건 좋아. 근데 왜 뻔히 나와 있는 법 절차까지 다 어기고 불법 영장 가지고 불법 체포하고 하루 지나서 기소해놓고 왜 그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하겠다고 두 번이나 올렸을 때 기각을 했을까? 검찰력은 수사권이 없다는 거야.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구속기간 연장해서 너가 추가 수사하느냐? 그거 아니야.
이미 법원에서 그건 객관적인 상식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야. 대통령을 처벌해도 좋아. 근데 적법 절차대로 하는 거야. 문재인가 만든 법대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문재인가 만든 법도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 대통령 잘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처벌을 하더라도 적법 절차대로 하자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데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거야? 후폭풍 누가 감당할 거야? 대통령조차도 그래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법 구속하고 불법 체포하고 그렇게 하겠어? 대통령조차도 그래 해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여론으로 하는 원님 재판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윤 대통령이 개헌 잘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그의 상황 그런 정치적 책임도 지고 다 해야지. 그런데 그거 제대로 만드는 법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 마은혁 재판관을 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사람 인민노령인가 거기가 반국가단체로 대법원 판결이 났던 그 조직의 조직원이야. 응? 헌법을 파괴한 조직원이야. 그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말이야.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3명하고 대법원에서 3명하고 대통령이 3명이에요. 국회에 3명을 준 거는 여야 합의 각각 여야 대표 선수 한 사람, 그 다음 중도적 인물이야. 여야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적 관례입니다. 그 민주당은 헌법적 관리에 어긋나게 자기들 다수당으로 지만들이 임명했어. 임명하고 난 뒤에 그건 헌법재판소의 일이야. 자기들 문제야. 자기들 문제에 자기들이 심판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거야. 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심판합니까? 헌법재판소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요? 여야 합의에 맡겨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위헌 확인을 하고 하는 것도 정 코미디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다 내 후배들이야. 법조 후배들이야. 거기 내 선배 어디 있어요? 법조위원 쪽으로 치면 다 후배들이야. 옛날에는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이거 하늘같이 봤지. 근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전부 내 새까만 후배들이야. 내가 법조 선배야. 근데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법치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 아니야? 거기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32조만 보면 검찰 수사기록, 정사기록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이번에 왜 법에 그 기록을 가져오려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을까?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말이 오락가락 해버렸어. 근데 그 말 믿고는 재판을 못해. 그러니까 검찰에서 억지 수사할 때 그 기록 가져와갖고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법에도 헌법재판소 32조에도 어긋나는 짓이야. 근데 그 어긋나는 짓을 해가면서 굳이 탄핵을 하겠다면 한번 해보라 이거지. 하고 난 뒤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응?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맞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거 마음대로 원님 재판해가지고 탄핵시켜놓고 저거는 재심이 없어요. 단심이야. 비상계엄의 군사재판하고 똑같은 거야. 한 번에 끝나. 나중에 잘못돼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가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법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법대로 하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정인들을 토대로 그렇게 심판을 하라. 그렇게 심판이 안 되고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해? 내 말이 틀리면 반론을 제기해 보라고 그래. 헌법재판관들 그 떠들어서도 내 새까만 후배들이야. 어떻게 법을 그래 적용하느냐. 근데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론재판인가? 재판도 여론으로 하나? 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도 여론으로 합니까? 법대로 안 하고? 탄핵 심판은 여론 심판이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왜 필요하나? 그런 변호사 자격이나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야지. 여론재판할 때. 여론재판할 바에야 그 사람들 왜 법조인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갔겠어? 그러면 당신이 들어가. 다음에는. 헌법재판관 그거 뭐 하려고. 그럼 당신이 들어가. 내가 나중에 집권하면 추천해 줄게. 시장님 당내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임기단축. 지난번 탄핵 대선 때 2년 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 2년만 하겠다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정치전 내전 상태에서 대선하는데 3년짜리 뽑으라고? 얼마나 대통령이 하기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네? 문재인 탄핵 대선 때 한번 보세요. 나 2년만 하겠다고 한 사람 이번에 또 나오려고 하되 우리 당의 사람이 있어. 우리 당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발언한 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선할 때 2017년에 자기 2년만 하겠다고 그랬어. 그거 들어주던가요? 그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내가 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선진대국으로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3년 하겠다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대본들 너가 지겨울 테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 소리 아니야. 근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나? 시장님 혹시 그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 본격화하고 백날 해봐라. 나는 아무 털끝만 쳐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는 특검을 내도 좋고 중앙지검이 전부 달려들어서 한번 해봐. 내하고 그 명태균하고 작당한 게 있는가? 나는 그런 사기꾼을 알은 지가 10년 넘었어요. 내 사기꾼이 하는 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떡 제시한 게 내가 어느 단체 도지사 할 때 어느 단체 가서 인사만 하는데 명태균이가 그 뭐 사회 봤다? 지금 단체장들 다 물어보세요. 단체장 4년 할 동안 그런 단체 가서 인사하는 게 100번도 넘을 거예요. 근데 사회하는 놈 일일이 쳐다보고 인사하나? 그것도 이제 털 거 없으니까 또 하나. 뭐 복당을 부탁을 했니 안 했니? 그게 범죄가 됩니까? 우선 하나 물어보자. 기자들 매일 써다니는. 그게 범죄가 됩니까? 복당 부탁하는 게 범죄가 되냐고. 그게 무슨 죄에 속해? 부탁한 일도 없는데 뭐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그건 찌라시야. 김종인이 93년도 내가 자백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비대위원장 할 때 1년 1개월 동안 난 당 근처에도 안 갔어. 윤상의, 권성도, 김태호 복당 신청에 들어갈 때 나는 신청 자체를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범죄를 자백받은, 뇌물을 자백받은 사람한테 내가 심사를 받겠냐? 신청 자체를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며칠 전에 뭐 어젠가 아닌가 어느 찌라시가 뭐 편집국장까지 대들었대. 아마 그 내일 정식으로 소송할 거예요. 그거는 그 용서 안 해.
내가 확인까지 해줬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문자로 확인까지 보여.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로 쓰는 거는 나 절대 용서해요. 그거는 결국 뭔가 하면 범죄가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덮어 씌우는 거야.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야. 그게 범죄야. 지금 수만 건 황금폰에 나왔다면서. 그죠? 그래 나왔잖아. 전현직 140명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다 가봐라. 내 전화번호 하나라도 있는가? 거기에 내 카톡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가?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는 안 해요. 내 밑에 애들은 달라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정치 30년에? 그 사람들하고 저끼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쑥덕거리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본인이 막았다고 하는데 나라 망쳤다는 건 어떤 나는 의미인가요? 그런 이야기 100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MBC 답변은 내가 하기 싫어. 왜요 대표님? 왜 시장님? 전부 뒤집어 씌우니까. 아니, 요거는- 내가 MBC 가서 방송도 같이 하고 내 때문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나. 어? 시청률 폭발적으로 오고 광고 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 놔놓고 맨날 쓰는 거는 덮어 씌우는 거짓말만 그 방송하고 하니까 내가 그 MBC하고 이야기할 만 나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 나라 망쳤다는 게 어떤 의미인 그 건지. 의미를 모른다면 기자 아니다. 그거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의미 모른다면 기자 아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참 답답한 게 나 정치 30년이야. 30년인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하면서 대통령 내가 잘했다는 말 추호도 안 했어. 잡아야 들어도 원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돼.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검찰의 특정 세력들이 대통령을 몰아연 거 아이가. 원래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 수사를 전부 무효야. 정식 재판해 보세요. 그 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권한 없는 자가 한 서류가 무슨 그게 유효한 서류야? 경찰 서류만 유효해요. 그러나 경찰 서류도 법정 가서 부인하면 이 서서 서류가 무효가 됩니다. 형사법 체계상. 법정 진술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돼. 그게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근데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여론이 높다? 아니 그럼 사법기관이 뭔 소용이 있어? 한 놈 잡아가지고 여론조사해보고 여론이 90%다. 이놈 사형. 판사가 뭔 소용이 있어? 검사가 뭔 소용이 있어? 여론조사하고 끝나는 걸. 왜 그런 질문을 아까 누가 했지? 헌법재판 후보. 그런 성격이 있다. 네, 탄핵 심판은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면 탄핵 심판까지 필요 없지. 여론에 따라가는 재판하는 거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뒷골문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시장 개헌 관련해서 입장 한 번만 다시 좀 정리 좀 부탁드려요. 그거는 진작 다 해놓고 지금 개헌 관련 구상은 지금 정리해가 곧 나올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